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참 오늘 시장 기승전결 2차 전지 뭔가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빼곤 다 소외됐어요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 종목 너무 소외돼서 외롭습니다 하시는 분들 소외감 저희가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종목 상담 119는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걱정되고 소외받는 종목을 이수범 전문가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월요일의 남자 이수범 전문가님이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저희가 봐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문자도 신청하고요. 커피 쿠폰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상담 저희 열어놓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세요. 샵 37715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가장 고민됐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종목 상담이 조금 더 원활해집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전문가님의 또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실시간 불기둥 단타 검색식. 참 이런 시장이 정말 단타하기 좋은 시장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단타 검색식이 뭔가요? 하시는 분들께서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범 전문가님의 투자 비법이 들어가 있는 검색식이 될 텐데요.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추첨을 통해서 또 10분께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단타 검색식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도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요. 좌측에 QR코드 스캔 그리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또 다른 온라인 무료 방송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선뉴스 그리고 주도주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뉴스는 매일매일 나오는데 어떤 것이 또 주도주로서 이 이슈를 자리매김하고 움직이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도주는 뭐고 선뉴스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노란톡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를 전송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선뉴스 주도주 대공개에 대한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도 전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또 이벤트, 선물 가득 안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매일 밤 답답한 고민을 이분과 함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죠. 월요일의 남자입니다. 이수범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외롭다 외로워, 소외된다 소외돼. 참 많은 분들이 두 부류로 나누시더라고요. 아싸 수익이다, 소외된다. 자, 전문가님 오늘 한 줄 평 어떻게 준비해 오셨을까요? 자, 오늘의 한 줄 평은 증시 왕따 현상, 개인 아이고. 투자자들 곡소리 난다라는 걸로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실제 이제 팩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비슷했어요.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 대형 주임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23% 높은 이제 급등세가 연출될 정도로 정말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이제 수급들이 최근의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스코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굉장히 크게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역시나 장중에 계속 신고가 랠리를 가는 등 그 기세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을 것이며 그리고 내가 과연 내 종목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주도주 섹터는 너무나 명확해요. 지금 아무리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섹터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숫자 나오고 실적 나오고 그리고 8월까지는 아직 2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 그리고 건설기계 그리고 변압기 이런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이 시세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도 나 왕따 당했는데 지금이라도 에코프로 그룹주를 한번 갈아타 볼까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고점 대비 상당히 크게 물릴 가능성까지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매매하고 그리고 내가 내 투자금을 잃지 않아야만 그래야 투자 증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좀 매매를 좀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0.7%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체감 지수로 보게 되면 제 생각에 마이너스 한 3% 혹은 마이너스 4% 정도 급락했을 때 보통 이 정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승 종목이 겨우 300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2,100개입니다. 이 정도 제가 이제 하락 종목 수를 제가 이제 최근 이제 과거 지표를 좀 돌려봤을 때 보통 시장이 3, 4% 정도 하락할 때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중심 잃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던 이런 섹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월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잘 기다리시면서 수익 실현 기회를 잘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생각해서 너무 불타게 하면 위험한 구간이고요. 조선 그리고 건설기계 변압기 섹터 들고 계신 분들은 기회 8월에 분명 온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에 대해서도 한 줄 평을 들어봤다면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께서는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희 커피 쿠폰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께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실시간 불기둥 단타 검색 시 여기에 대한 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요. 이런 시장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종목 섹터만 가니까 아니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또 그거는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제 건 소외받거든요. 뭘 네. 봐요 하시는 분들. 이거 받으면 좋잖아요. 단타 검색 시. 맞습니다. 네. 일단은 불기둥 단타 검색식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좀 주도를 했었던 이런 테마군들이나 섹터군들에서 종목들을 좀 잘 찾아 나가는 편이고요. 특히나 시장이 너무 이상하다 싶은 정도의 시장이라고 한다면 종목이 검출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매매를 쉬는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익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불기둥 단타 검색식 최근에 오늘도 검색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었고 지난도 금요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좀 쉬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또 매매를 해야 되는 시장에서는 빠르게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검출해 주는 만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재료 그리고 모멘텀 차트, 수급적인 여건들을 모두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400개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매매하셔야 되는 1개 내지 2종목 정도만 검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검색식 받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4종목 이상 검출된다. 그날은 매매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2종목 정도, 딱 1~2종목 정도 검출되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집중해서 매매할 수 있는 만큼 단타, 매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도했었던 테마, 가는 놈들이 더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눌림목 구간에서는 또 우리가 기회를 포착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기둥 단타 검색식 아직도 못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수범이라고 딱 3글자 남기셔서 꼭 당첨되셔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타도 쉽게 안전하게 좀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건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단타 검색식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수범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불기둥 단타 검색식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나저나 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이니까 피크타임,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제가 항상 장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저도 예를 들어서 매매, 트레이딩을 할 때에는 장전에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그 후보군들을 정리해서 약 9종목 정도로 압축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실제로 수급들이 들어오는 몇 종목들이 있겠죠. 네. 마이너스를 시작하는 종목들을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일날 수급들이 원활하게 들어오는 섹터들을 빠르게 확인하시고 그중에서 대장주를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방식을 터득해 나가게 된다면 당연히 좋은 수익을 내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오늘의 수급, 이런 패턴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을 먼저 선점해드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제 선뉴스 방송이 되겠고요. 제가 보통 지금 8시 30분 정도 사이에 정확하게 딱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만약에 선뉴스 방송 보신 분들 오늘 무슨 종목 나왔죠? 폴라리스 오피스 나왔죠. 근데 장중에 오늘 3%, 5%까지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 한번 기회를 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시간으로 또 7, 8% 상승이 나왔어요. 자, 어떻습니까? 테마라는 거는 먼저 선점했을 때 기회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처럼 정말 묻지마, 투기식으로 고점에서 오늘 15% 올라가니까 이거 상한가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단타 매매 방정식 같은 경우, 자, 선뉴스 방송에서도 정확하게 오픈을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저점에서 선점 매수를 하는 것이 제 1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점 매매보다는 저점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내가 수익 실현을 좀 빠르게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된다? 이수범의 선뉴스 방송 꼭 장전에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점에서 선점 매수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수범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심주들 뭐 9개 정도 쭉 두시고요. 시간 뭐 개장 시작했을 때 바로바로 또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 무료 방송 꼭 들어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이수범 3글자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는 게 또 빠릅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 그리고 채널 추가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은 밤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속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문자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남겨주시고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통해서 뭐 궁금증들 많이 올려주세요. 종목 궁금증 비중 꼭 써주시고 매수가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7195번님의 문자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문자 사연은 바로 이거네요. 일진하이 솔루스입니다. 31,276원에 20% 비중입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해주셔서요. 안 봐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진하이 솔루스 지금 전문가님 보셨을 때 지금 평단가가 굉장히 좀 오늘 종가에 비해서 굉장히 손실폭이 큰데 특히나 오늘 거의 6% 밀렸거든요. 이런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자, 일단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일진하이 솔루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본업 가치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시겠지만 이제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드는 업체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수소차 쪽은 아시겠지만 좀 굉장히 재미가 없는 그런 섹터로 좀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것들은 어떤 거 하나만 엮인다 하더라도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섹터의 좀 선정에 좀 실패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수소 쪽은 지금 미국에서 좀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플러그 파워라고 이제 미국에 관련된 큰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플러그 파워의 주가가 그래도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좀 상당 부분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그러다 보니 일진 하이솔루스도 오늘같이 좀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자리에서 결국은 이제 크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오늘 장중에 한 7% 가까이 이제 좀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섹터, 그리고 반면에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섹터,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을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에 실적 발표가 좋아질 섹터들, 그리고 아닌 것들을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 발표가 좋아질 것들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요. 그리고 나중에 올라갈 것 같은 이런 일진하이솔루스, 절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수소 사업이 어느 정도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 구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올해 내가 일진하이솔루스로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소 관련된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만약에 단기적으로 재료를 받아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포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당장 매출액이 뭐 크게 발생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일진하이솔루스가 본업에서 한 1,000억 정도, 지금 한 1,000억 정도 매출액이 발생하는데, 자, 지금 시가총액이 1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PER, PBR 이거를 보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 차트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역시나 기존까지는 시장이 괜찮았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유지가 됐었어요. 그죠?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 박스권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잘 맴돌던 놈들이 어떻게 됐죠? 바로 이렇게 시장이 악화되기 시작하고 전기차로 쏠리고 포스코 그룹으로 쏠리기 시작하면서 소외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는 놈 팔아서 차라리 잘 가는 놈 사자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여기에 녹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상당 구간 많이 빠졌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까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 자체가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PER 100배를 받고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예를 들어 120배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80배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PER을 논하고 어디까지 빠질지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중을 20% 정도를 들고 있을 기업은 아니다. 차라리 비중을 지금이라도 절반 정도를 축소해서 이 절반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주도주 섹터로 차라리 만회하시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비중 10% 정도를 또 수익 봤으니까 다시 한번 현금화해서 다시 한번 또 수익을 진행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좀 정리해 나가는 컨셉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완벽하게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련된 테마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가 정리 혹은 만약에 반등 때 좀 정리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29,000원, 3만 원 정도 회복하기 좀 상당히 쉽진 않을 거예요. 지금 시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반등했을 때 반드시 그냥 청산하시고 그 다음에 빠르게 손실 만회할 종목으로 갈아타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섹터 선정이 좀 미스가 아니었나 이런 또 골자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좀 정리해 주시거나 반등해서 좀 정리하고 싶어 하면 29,000원, 3만 원 사이 꼭 기억해서 한번 탈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자 사연으로는 5076번님의 유니퀘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10,000원에 20% 비중인데요. 분할 합병 너무 어렵네요. 합병 이후까지 장기로 이걸 가져가도 되는 건지 전문가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분할 합병을 통해서 뭐 반도체 유통 솔루션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되면은 드림텍의 뭐 흡수 합병이 되는 건데 일단 이분은 좀 소유권에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분할 합병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방향성의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망해 보시기는 어떠세요? 자, 일단은 뭐 분할 합병 이슈가 있었던 것 같네요. 사실은 제가 분할 합병 이슈가 지금 있었는지조차도 사실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구간을 보니까 분할 합병 이슈가 좀 존재를 했었고 지금 드림팩을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좀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면 사실 정답지는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뭘 걱정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주가에서 큰 이상을 받을 만한 이슈였다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좀 호재 합병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발표됐었던 시점에서 잠깐 주저앉았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호재다, 악재다라를 평가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지금의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최근에 어쨌든 본업에서 어떤 가치를 좀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작년도에 상당히 성장성이 좀 괜찮았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까지도 이제 반등이 나왔었고 당기순이익도 440억 정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PER로 봤을 때 약 한 10배가 채 미달하는 그런 상황까지 좀 왔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나쁘진 않네요. 영업이익 80억 정도에 당기순이익 70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PER 10배 정도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으로 좀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남들이 다른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이런 것들 싹 다 빠지는 와중에도 유니퀘스트 같은 종목들은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조금 더 기다려서 추가적인 불기둥이 한번 나왔을 때 매도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를 좀 산정해 드리자면 지금 매수가가 지금 10,000원 정도로 되어 계시고 비중이 한 20% 정도라고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신데 지금 전고점이 16,900원 정도 라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고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17,000원 정도 부근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 컨셉으로 가시면 벌써 수익률 한 70% 정도 되시겠네요. 미리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극대화 전략을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기다려서 17,000원대에 정리를 해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 저희가 또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물 드릴게요. 7195님 그리고 5076번님께는 저희 커피 쿠폰,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두 분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당첨자입니다. 라고 꼭 보내주셔야지 한 달 이내로 또 쿠폰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 단타 검색식 아까 전문가님도 얘기는 해주셨겠지만 이런 시장에서 너무 빠르게 움직일 때 주도주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저점에서 또 이런 단타할 만한 종목을 알아내는 건 어렵죠.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문제 없는데요. 그게 바로 단타 검색식입니다.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단타 검색식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한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단기 매매를 할 수 있을까에서 일단 시작됐었던 이제 시스템 매매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단기 매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에 좀 접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하나로 만들어 놨다 보니까 역시나 종목들이 많이 검색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말씀드린 대로 1개 내지 2종목 정도만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출되지 않는 때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집중하고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거리를 싹 없애주는 그러한 단타 방정식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 매매를 좀 하고 싶다. 그런데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 오늘 뭐 15% 20% 올라가는 종목 더 이상 그런 종목을 매매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리는 불기둥 단타 검색식을 활용하셔서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수익을 내시고 수익 인증까지 올려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종목 참 알짜배기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단타 검색식을 통해서 나도 좀 수익 제대로 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범 전문가님과 또 노란 톡방에서 또 여러 가지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튜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할 황손님의 사연 만나보실까요?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9,410원에 비중 한 10% 정도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필명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유색적이네요. 코오롱이 슈퍼섬유 아라미드 증산을 위해서 투자를 좀 확대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한 며칠 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좀 주가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있는 모멘텀이 아닌가 싶은데 코오롱 플라스틱은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우하향 곡선하더니 오늘 완전히 8,35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는 아직 이슈나 모멘텀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은 아직도 체력이 증진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건가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봤을 때 실적적인 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코오롱 플라스틱을 보실 때에는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이제 재무적으로 설명해 드릴 때 같은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지 않는 회사라고 한다면 안전 마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쵸? 어디까지 하락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줄기차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저는 어느 정도 하방이 경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고 있는 그런 구간이 어느 정도냐면 네. 사실 이제 PER 수치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대입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코오롱 플라스틱은 PER 8배 이하까지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그때는 뭐든지 당연히 종목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PER 8배 이하로는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통계 지표를 보고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PER이 약 한 9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의 빠질 만큼 다 빠졌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사실 거의 극히 좀 드물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차트만 딱 봤을 때에는 야, 이건 다 깨졌는데? 지금 지지라인 자체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그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가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내가 10%까지 더 빠지면 무조건 1차 매수하겠다, 2차 매수하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를 잡고서 접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은 그래도 지금 당장 테마, 이런 것들, 재료,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으로 반등 추세를 충분히 갖춰나갈 만하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지금 비중 1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그래도 염두를 좀 해둘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PER 8배 정도 수준까지 빠지려면 7,700원입니다. 7,700원. 그래서 7,700원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토대로 비중을 늘려보시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단, 지금 이제 보유하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더 중기적인 입장으로 열어두고서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잡아볼 만해요. 특히나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의 특징이 있는데 보통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제품 가격 상승을 똑같이 올린다. ASP라고 하죠. 자, 평균 판매 단가를 높임으로써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쏠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의 경기가 조금씩 활발해지기 시작하면 국제유가가 뭐 올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년까지 다시 배럴당 100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코오롱 플라스틱이 테마 재료 한번 타볼 만하겠죠. 자, 그 구간에서 좀 정리해 보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7,700원에 추가 매수한다는 가정하에 목표 주가를 좀 잡게 된다면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보수적으로도 잡아볼 만합니다. 그러면 수익 실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거의 다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오히려 땡큐다라는 구간이 될 것 같고요. 7,700원 기준으로 좀 그때 한번 비중 확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네요.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이번에는 또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되겠습니다. 주제는요, 차트 마스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올 예정인데요. 차트 비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모든 분들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세요. 샵 3772번 너튜브 112 TV 통해서 댓글창에다가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문자 당첨되신 분들 꼭 샵 3772번으로 문자 당첨자입니다. 꼭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문자 사연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3번님의 뉴로메카 오랜만입니다. 34,199원에 비중은 꽤 됩니다. 50% 담고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셔서 상담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화, 로봇 자동화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 종목은 오늘도 일단 2%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참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님. 어떠세요? 일단 본전까지 좀 올 수 있을까요? 네, 본전까지는 크게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 같고요. 사실 로봇주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몇 차례 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선뉴스 방송에서 오늘도 사실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자, 로봇주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단기적인 모멘텀 보지 마시고요. 지금 8월, 9월, 10월이 제일 피크예요. 상반기에 사실 한번 1월부터 3월까지 로봇주 랠리가 한번 나왔었죠. 그때 이제 AI 테마와 로봇주가 굉장히 크게 강세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감속기를 만든다든가 SBB 테크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상당히 몇 배 이상 올라갈 정도로 크게 좀 화두화가 되었었고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폭등을 했었죠. 자,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쉬었습니다. 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도주 섹터가 변화가 됐죠. 자, 그 이후에 2차 전지, 반도체 좋았던 거, 변압기 계속 좋았던 게 똑같습니다. 조선. 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또 어떤 섹터가 다시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8월부터 10월까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의 발표 그리고 각 기업군들의 또 여러 가지의 또 발표가 맞물려 있는 시기가 이 8월부터 10월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내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로드맵도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테마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 가지의 테마가 크게 급등한 이후로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한 30%에서 약 40%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네. 보통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 추세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쵸. 근데 제가 지금 로봇주를 오늘 제가 한번 돌려봤을 때 30%에서 40% 정도 고점 대비 빠졌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닥을 빠르게 확보하고 대바닥권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군들에서 장차 8월에서 10월까지의 대장주가 결정이 되겠구나. 전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자율이동 로봇을 좀 생산을 좀 해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로봇주들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또 최저임금도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로봇으로 대체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점 27,550원 정도를 바닥을 다진 이후에 바닥 확실히 다졌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이제 반등 추세 올라와 있고 지금 매수가가 34,000원이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구간도 아니고 한 3%, 4% 정도만 올라오면 되죠. 자, 문제점은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몰빵하고 싶은 종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 역시 비중을 20%를 넘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다못해 저보다도 이슈를 빨리 알 수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비중을 50%를 담고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높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로봇주들에 대한 랠리가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도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연내 발표를 하기로 했었던 거를 지연해서 내년도에 발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발표를 하는 게 꼭 예정되어 있는 기한 안에 꼭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리스크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비중을 좀 줄여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34,200원 정도 오게 되었을 때
비중 30% 싹 덜어내세요. 그리고 우리 딱 20%만 가져가 봅시다. 20%를 우리 수익 낸다 하더라도 큰 수익이에요. 그래서 20%, 나머지 30%는 조금 더 또 좋은 섹터로 또 분산 투자를 또 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관점으로 보셔서 비중 30% 매수가의 정리,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만약에 이제 단기적, 중기적인 랠리 상황에서 조금 목표 주가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4만 선까지 좀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4만 선 정도까지는 그래도 들고 가자. 그러면 어쨌든 나머지 20% 비중 정도는 약 수익 20% 정도에서 정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쏠쏠하게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뉴로메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기분 좋게 전략대를 해보시고 좀 어려워하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또 두 번째 문자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연이에요. 9813번님, 꿈비어라고 해주셨는데요.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13,850원의 비중 30%, 무중 이후에 더 떨어지기만 하는데요. 평단 근처라도 좀 올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왜 계속 쭉쭉 떨어지는 것일까? 이 무상증자라는 이슈가 주가에서는 굉장히 악영향으로만 작용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신 것 같고요. 일단 이건 소외받는 종목인 것 같아요. 유가주, 엔젤주는 한창 정책 모멘텀으로 좀 올랐죠. 전문가님, 평단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라도 좀 희망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13,850원 정도시기 때문에 지금 한 마이너스 한 25% 정도 되려나요? 약 한 그 정도 이제 손실률이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팩트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종목 진단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무중 이후 더 떨어지기만 한다. 자, 무상증자가 무조건 호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세요. 특히나 1대2, 1대3, 1대5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상증자 비율을 찍어내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즉, 그거를 발표한 시점에서는 보통 다 갭상승 가거나 상한가를 가거나 연달아서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근데 거기가 고점이에요. 거기가 고점입니다. 자, 1대 다의 무상증자를 찍어내는 것은 누가 봐도 사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의도적인 부분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것들을 무상증자 찍어냈으니까 오,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네. 그럼 난 장기적으로 보유해야지 라는 생각 자체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짚어드릴게요. 자, 어쨌든 무상증자를 찍어낸 이후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자, 꿈비라는 종목이 지금 사실 이게 기업, 저도 이제 실적을 한번 봐야겠는데, 실적이 나오던 회사인가요? 자, 매출액 한 270억 정도의 영업이익 11억 정도 나오던 회사. 제가 전반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1년에 한 13억 정도, 17억 정도 버는 구멍가게 수준의 지금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예요. 어떤 테마와 재료를 연관해서 올려놓을 수 있는 방법들은 있겠지만 사실상 그거를 오래 지속하긴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어떻게 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내 종목에 대한 재료를 알고 싶다. 그러면 특징주 그리고 꿈비라고 검색을 하면 관련된 이슈가 쫙 뜹니다. 뭘 떠요? 중국 출산율 급감. 중국 출산율 급감의 위기, 장려책 시행의 강세다. 자, 중국이 출산, 장려 정책을 피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지금 인도한테 지금 인구가 지금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 조용해지죠. 중국에서 이미 다 발표했어요. 상반기 때 다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없어요. 실적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실적도 없는데 이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저하게 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저는 비중 30% 들고 갈 종목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구간에서 최소한 비중 절반 청산하시죠. 이거는 청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마주들을 너무 오래 보유하다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항상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손실이 큰 종목일수록 빨리 정리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최소 내가 3개를 정리하고 싶다. 그럼 뭐다? 손실률 제일 심한 거 3개 정리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연에 좀 리스크를 좀 대비해 놓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지금 테마주들, 좋은 테마주들도 안 가는데 꿈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중 최소 절반 청산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으로 좀 손실 많이 하시면서 지금 나머지 이제 비중 한 15% 정도는 조금 더 들고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주봉상 그래도 한 11,500원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 번은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딱 테마성 상승 나올 때 빠르게 매도하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빠르게 빠져나오는 것을 목표로 삼길 바랍니다. 네, 비중 절반 청산해야 한다.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63님, 9813번님 문자 저희 당첨됐으니까요. 꼭 확인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또 유튜브 사연 보겠습니다. 김현중님의 KG 스틸입니다. 30% 비중의 8,800원입니다. 8,500원 지지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최근 일주일 매동이 좋은데요. 가져가야 할까요? 홀딩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손절일 답인가요? 둘 중에 하나 어디로 보세요? 만약에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면 저는 좀 정리를 하라는 말씀을 안타깝지만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물론 이제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작년도 이제 기준으로 영업이익 3,400억 정도가 나왔었던 회사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증권가 컨센을 보면 지금 2,800억 정도가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한 2,000억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철강주 특성상 PER 5배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 드렸죠. 자, 그리고 대장주인 뭐 현대제철도 그렇고 다 비슷합니다.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만 제외시키고 거긴 지금 이제 뭐 철강주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그렇게 좀 가고 있지만 포스코 스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것들 싹 제외하고 정확하게 나머지 이제 철강주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 PER 5배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좋다? 여기 하나만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반기에도 이제 가격 협상에서 좀 부족할 거예요. 철강주들이 좀 불리할 겁니다. 조선주들에 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건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격이 조금 인하되는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좀 좋지 않은 이러한 뉴스들이 좀 많아질 수 있다. 이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저는 지금 손실률 크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한 3%, 뭐 마이너스 4% 정도 되시기 때문에 비중 30% 우리 좀 다른 거 담자고요. 우리 지금 시장에서 잘 나가는 정말 알아주는 그런 탑3 섹터들을 담는 거를 더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지금 현재 주가에서 좀 정리하시는 죄송하지만 정리하시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중님 좀 잘 가는 섹터를 보자라는 측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투자 판단 또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밤 11시 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에 대한 해안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출연자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궁금증들 이분과 함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죠. 차트 마스터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또 단타 불기둥 검색 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검색식 받아가세요. 샵 3772번으로 이수범 4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투자 공략주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워낙 시장에서는 또 보는 종목만 또 섹터를 보다 보니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잘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반기에는 바이오주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국적 제약사들이 돈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기술 이전을 토대로 향후에 이제 신성장 동력, 향후에 이제 캐시를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약물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포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한 게 오늘은 바이오주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아파바이오
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 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바이오주 랠리에 좀 무게중심을 두시고 어느 정도 비중, 적절한 비중, 예를 들어 한 10에서 20% 정도, 많게는 20% 정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바이오주를 좀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고요. 현재 면역 항암제 AB19를 지금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이제 카프 억제 기전 약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카프가 뭐냐면 암세포가 증식되는 이런 촉진하는 암연관 섬유화 세포 자체를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해주는 게 이 약물입니다.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추가 2상 그리고 3상까지도 연내 진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승인이 떨어지게 될 시에 주가가 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까지 갖춰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자, 현재 바닥을 잘 다졌죠. 이쁘게 지금 8,000원대 라인을 대바닥을 정확하게 다진 이후로 한 번씩 장대 양봉이 크게 올라왔다가 윗꼬리 달고 빠지긴 하지만 강력한 거래량을 토대로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다는 것은 어때요? 확실하게 눈에 띄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예전에 이제 올라뒀었던 이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파해 주려는 이 흐름 양상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무리 없이 매수를 이어가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정도에서 편하게 매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단기보다는 조금 더 중기관점으로 내다보시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짧게 11,000원 정도를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설정해 드릴 테니까 이탈 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바이오주 랠리에 좀 무게를 두셔서 중기적인 당점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앞타바이오였고요. 매수가는 7월 25일 시가 이하, 목표가 11,000원 1차 목표가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9,000원 가격 전략 체크해주세요. 자, 그러면 내일 시장 좀 대응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전략 잡는 게 중요할까요? 궁금합니다. 자, 금주에는 사실 대형주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꽤 임박되어 있어요. 내일만 하더라도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변압기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실적 호전 섹터에서 기회를 포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많이 무너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 종목이 300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근데 그중에서 150개 이상이 실적주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그만큼 시장이 지금 완벽한 거, 그리고 지금 당장 숫자로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를 그나마 그래도 지지하고 방어해주고 있다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내일 시장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적 호전 섹터의 기회를 좀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수범 전문가님의 전략들 들어봤고요. 여러분도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불기둥 단타 검색식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샵 3772번 이수범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도 무료 방송도 매일 또 오전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피크타임에 여러분들 전략 관심주 잡아보셔서 개장 때도 소액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이수범 보내주시면 매일 오전 8시 30분 온라인 무료 방송도 받아보시고 또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해 주신 또 1시간 동안 이수범 전문가님께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참 소외받았던 투자자분들 내일은 소외받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